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재료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죠. 또 게임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자원을 먹고도 유닛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연구할 텐데, 이처럼 인간들은요, 이 최적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적화 과정의 시작이 바로 함수거든요. 여러분이 와닿진 않겠지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 함수를 통해 최적화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2차 함수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으로 생겼겠죠. 자, 일단 최대 최소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최대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최소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수학에서는요, 이 무슨 값 그러잖아요. 무슨 값 그러면 함수의 y좌표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y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장 큰 거를 최대값이라 부르기로 하는 거고요. y좌표가 가장 작은 걸 최소값이라 부르기로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그다음 제일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는 거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뭐냐? 제일 밑에 있는 점, 바로 이 점의 y좌표를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점이 1,2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맨날 실수하는 게 그거야. 야, 저거 최소값 뭐야?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1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2라고 하기도 하고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거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최소값이 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보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는 이제 반대겠죠. 최대값은 이 녀석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2차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대나 최소 중에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 2차 함수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범위까지 줍니다. 범위. 그래서 x값의 제한 범위를 주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y는 x-1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가볍게 그릴 수 있죠? 꼭지점은 1,3이고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없어요. 최소값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좌표 최소값 3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이런 걸 줘요. 만약에 x의 범위를 2부터 4까지만 딱 제한하기로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만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거기만 봐라, 그 소리거든요. 자, x라는 거는 이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잖아요. x가 1일 때가 여기니까 2일 때는 이 정도, 4일 때는 이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런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의 일부만 잘라서 봐라 라는 거고, 자, 이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최대값은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최대값이야. 그럼 4라고 하면 안 돼요. y좌표 말해야 된다 그랬죠? 4일 때 함수값 4 넣으면은 9 더하기 3, 10이죠. 최대값은 12예요. 그 다음, 최소값은 꼭지점이 최소값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노란색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얘죠. 2일 때의 함수값 2를 대입하면 4죠. 최소값은 4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최대최소 내용입니다. 2차 함수를 주고 범위를 줄 테니 그 범위 안에서 최대최소를 다시 구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개념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문제 풀면서 익혀볼 텐데,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함수를 만나면 병적으로 뭐부터 구한다 그랬죠? 지난번 강의 본 사람 대답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함수를 만나면 병적으로 대칭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x계수 2배, x제곱계수의 2배, 그 다음에 x계수 이렇게 해서 2란 요거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인 함수, 대칭축은 2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범위를 준다고요.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주면 그 부분만 가위로 탁 잘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이 정도 되겠죠. 2일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는 소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세요. 아예 지워도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다 지워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겠죠. 그런데 최대값이 6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6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2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 플러스 k잖아요. k값 2라는 거 금방 나오네요. 그죠? 네, k값 2예요. 그럼 그때 최소값 구하시오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게 최소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k인데요. k가 2니까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된다. 자, 괜찮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간이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자, 2차 함수를 만나면 병적으로 대칭축부터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x 이퀄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아래 볼록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대칭축이. 자, 범위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a까지인데요. 마이너스 5는 요 정도 있을 거예요.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A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A라는 녀석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꼭지점이라는 게 범위 안에 포함이 돼버리면 이 녀석이 최소값이지만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면요. 얘는 더 이상 최소값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함수값을 먼저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서 구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어라? 그럼 얘랑 다르네.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이 꼭지점을 포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확인되면서 이게 최소값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A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런 걸 차근차근 추론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인 거죠. A일 때 최소인데 A값 구하라.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5 빼기 10 빼기 1에서 14 바로 나오죠. 여기는 14고요. 최소값은 A일 때입니다. A일 때 함수값 A 대입하면 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의 A 플러스 2는 지워지면서 는 0이 되죠. 그럼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2일 텐데요. 여러분 0일까요? 마이너스 2일까요? 위치를 생각해 봐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A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져요. 왜냐하면은 이거 몇 차예요? 4차잖아요. 4차 함수를 주면서 최대최소 구하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린 4차 함수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고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y는 t제곱 빼기 2t 빼기 4라고 하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x에 대한 범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함수는 t가 주인공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가장 중요한데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x는요, 빼기 1부터 2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x가 빼기 1부터 2까지 값을 가질 때 이 t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얘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 축이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그런데 x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정도에 있을 거고요. 2는 요 정도에 있겠죠.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두 칸이니까 이쪽이 좀 더 위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까지 요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여기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 나오죠? 그 다음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거 꼭지점이잖아요. 1일 때 이 값을 구해보면 1 대입하면은 2가 나오는데요. 자, 이 x값에 따른 요 밑줄 친 식의 가장 큰 값 6과 가장 작은 값 2가 바로 요 녀석의 값의 범위죠. 그래서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했었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 그대로예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보면서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t의 범위를 구했으니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또 한 번 이 y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또 대칭 축 구하고 t는 1이죠. 범위가 2부터 6까지라고 우리가 구해놨어요. 2부터 6까지면 여기서부터야. 2부터 6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 다 구하라 그랬죠. 6일 때 최대값, 2일 때 최소값이에요. 6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12 빼기 4니까요. 12 빼기 4. 그래서 20이죠. 2 대입하면요. 4 빼기 4에 빼기 4. 그래서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16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한 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에서의 최대 최소는 t의 범위를 찾아주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의 최대 최소, 이 최대 최소 값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최소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다음 단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